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5월 3일입니다. 3일차가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작심 3일이라고. 3일차에 깨어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일요일이라 오히려 이렇게 평일은 그래도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시는데 일요일은 정말 일어나는 게 눈이 안 떠지는, 눈이 안 떠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눈을 뜨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요, 우리 어제 우리 나눴던 읽었던 부분은 이제 큰 제목이 뭐였냐면, 마음을 열어주는 현명한 질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마음을 열어서 뭔가 이렇게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또 가족들도 마음을 열게 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게 하는 오픈마인드 시키는 게 우리는 굉장히 생각보다 쉬우면서 어렵거든요. 어떤 감옥에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고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이런 책을 보니까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그런 집단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열게 하면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을 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어제 우리가 나눴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또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파트 3, 사람을 키우는 질문이래요. 사람을 키우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운다는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뭐 사람을 키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키운다는 건 누군가를 동기부여시켜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심지어 배우자도, 내가 키우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뭔가 해보고 싶게끔 만드는, 사람이 성장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의 질문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딱 일적으로만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들을 뭔가, 좀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또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5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집중 독서하고 저는 6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장님들. 이제 30분이 금방 가죠. 이렇게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라클 논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30분이라도 책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날과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날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오거나 뭔가 그 하루가 늘 우리는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나가는 말, 내 표정, 이 모든 것들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루를 보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날들의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미라클 뭐, 5일만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뭐 30분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책 읽는 모습 보면 진짜 아름답거든요. 조는 모습도 사실은 아름다워요. 왜냐면 저는 막 뭔가 할 때 막 졸릴 때 눈 비비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살면서 학교 다닐 때 말고는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그냥 대놓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건 진짜 저는 좋은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가 졸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어른이 돼서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멋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진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파트 3, 사람을 키우는 질문은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은 어쩌면 내
삶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고요. 또 저는 이 질문을 이 지금 파트 1, 파트 2, 파트 3라는 이 질문 안에서 사실은 나에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던져주는 답을 여러분들이 먼저 꺼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이 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없는데 남에게 물어보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와닿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답도 모르면서 나한테 뭔가 질문을 하면 그쵸? 웃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삶에서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지금 이제 많이는 못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삶을 더 돌아보게 되는 어떠한 계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거를 읽다 보니까 우리 남편에 대해서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삶에서 아, 맞아. 그 사장님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내 삶을 먼저 명확하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챕터 20번, 20에 우리 같이 페이지 볼까요? 157페이지에 157페이지 맨 위에 줄 볼게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면 늘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좋은 관리자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수준을 뛰어넘게 됩니다.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아이들이나 뭔가 이렇게 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어떻게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이 빚 다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왜 했을까? 왜 그랬을까? 상대의 마음에 진정으로 그 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왜 그랬어? 왜 그런 상황, 왜 우리한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 라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막 방법을 찾는 그러한 좀 다그치게 되고 내 상황을 물론 어떻게라는 것도 나와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how 이전에 why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뾰족한 모습이 나왔을까? 내가 왜 유독 그 사람 앞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것들의 why를 나 자신에게 들여다보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은요. 159페이지에 아래에서 둘, 넷, 아홉 번째 줄. 니체가 한 말이 떠올랐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절대 막 살지 않아요. 우리 어저께 나눴던 얘기처럼 나에게 90일밖에 없다면, 막 내가 암에 걸리고 말기여서 내가 90일밖에 남지 않았어. 그럼 막 울고불고 매일 하루를 그렇게 막 그냥, 어차피, 내가 이 암이 당신 때문에 왔고, 막 모든 원망이 외부로 다 꺼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내가 이 왜라는 어떠한 부분에 깊이 있는 삶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90일밖에 안 남았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했고 내 어떠한 부분들이 분명했던 사람들은요. 이 9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래도 내가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동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159페이지 큰 제목으로 질문 사용법에 지금 하는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람들을 더 잘하고 싶게 만들고 더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열정을 일으키는 어떠한 질문이 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뭔가 혼동에 빠졌을 때 있거든요.
많은 정보를 통해서 또는 어떤 그 파트너들 중에도요, 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의 제기를 계속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의 행동이나 저의 말이나 저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혼동을 주거나 이럴 때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그 책을 제가 다시 들여다보는 부분인데 바로 여기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일을 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은 나에게도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9페이지 언제 사용할까? 맨 아래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을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을 때.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이 질문은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160페이지 맨 위에 일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을 되살리고 싶을 때 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사장님, 저 힘 주세요. 이러고 제가 무슨 파워에이드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힘을 줘요, 그쵸? 그런 질문은 너무 막연하고요, 여러분. 너무 낮은 수준의 질문이에요. 파트너들 막 끌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 파트너 막 지금 에너지 떨어져서 힘든데 힘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게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은요, 정말 낮은 수준의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을 내가 하고 파트너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이렇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내가 어떤 상태이고 내 열정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열정을 못 받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어떠한 열정을 살리고 싶을 때 그래서 그 아래 어떻게 사용할까? 당신의 직장에서 또는 당신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즐거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직업과 관련해 어떤 측면에 가장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개인적 생활에서는요, 왜 그렇죠? 라는 이 질문에 저는 가끔 이제 파트너들하고 상담할 때 이렇게 눈이 약간 풀려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올 때가 있는데, 눈이 약간 풀려서 우리 맛이 갔다 그러잖아요. 약간 상해서 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생선도 그 싱싱할 때는 비린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뭔가 상하면 눈도 풀리고 뭔가 동태 눈깔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저도 상태가 안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질문을 만져요. 사장님은 왜 메아테크를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몇 년 된 분들도 5년, 10년 이렇게 되신 분들에게도 묻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해요. 이것과 연결해서 사장님은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메나테크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도 해요. 그래서 그분의 끝 어디가 목표인지를 얘기하면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멋쩍어요. 쓰리스타는 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상태가 눈이 풀려 있잖아요. 이게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알잖아요. 내가 이 상태로 지금 쓰리스타를 갈 수 있을까? 정말 근데 너무 양심 불량인 분들은 그런 상태에서도 CPA 가겠다, 5스타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인데 그건 양심 불량인 분들이고요. 대부분의 인간은요,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그래서 내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행동,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이 생각과 이 어떠한 마인드로 내가 과연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이루겠는가라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요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런 질문을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쓰리스타 돼서 뭐 할 건데요? 쓰리스타 돼서 뭐가 하고 싶은데요? 가장 성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뭐예요? 하고 싶은 꿈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상대로 하여금 뭔가 내가 다시 한번 눈이 반짝반짝여질 수 있는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죠. 이런 것들을 내 자신에게 여러분 많이 던지는 분들은요, 남에게도 많이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질문, 그 파트 3에서는요, 사람을 키우는 질문이라고 했는데, 나부터 키우자. 나 자신부터 한번 키워주자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1번째
스티브 잡스의 가혹한 질문. 어쩌면 지금의 애플을 만들었던 가장 좋은, 이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너무 유명한 질문이잖아요. 166페이지 볼까요? 166페이지. 근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해요. 근데 뭔가 누군가로 하여금 한계를 뛰어넘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을 때, 자녀들에게도 많이 던지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막 남편한테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씨, 어제 제가 아유, 얘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재밌는 일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속으로는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아, 그래도 진짜 최선을 다했잖아. 준비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도 좋았고,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는데, 속으로는, 그러게 마지막에 왜 막걸리를 먹었대? 이렇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있잖아요. 어딜 가면 정말 뭔가 잘한다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남편이. 돈 쓰고 잘한다 소리 듣게 하고 싶은데. 그런 질문에서. 근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네, 이제, 저는 파트너분들한테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사장님. 라고 물었을 때, 마감날, 그쵸? 그럼 됐어요. 그럼 진짜 후회 없는 한 달을 보냈다면, 뭐, 문제 없다, 잘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166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이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이 질문은 누군가로 하여금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야 할 때 신중하게 사용하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 어떻게 사용할까 167페이지에 보면은요, 중간에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예,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거는 팀 미팅할 때 우리 여기서 뭔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다면 뭘 개선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뭔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에게도 이 질문은 너무 필요한 거죠. 내가 최선을 다했나? 진짜 이번 한 달 최선을 다했나? 더 개선할 여지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볼 수 있으면 너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22번째, 현명한 스승은 실패에 대해 질문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175페이지, 175페이지. 이 질문도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끝내고 다음 일로 곧바로 달려간다. 숙고하고 반성하는 시간도 없이 말이다. 상대로 하여금 경험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도록 만들려면 이렇게 물어라.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 그 실패를 통해서 사장님 뭘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 진짜 잘한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느낀 점, 배운 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본께적 보고 깨달은 걸 뿐만 아니라 적용할 것까지 만들어야 되는 걸 우리 뒤에 나오는 사후 평가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실력을 쌓아가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정말 프로들은 뭐냐면은요, 어디를 가도 똑같은 실력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거죠. 메아테크가 없어졌어. 메아테크가 사라졌어. 그래도요, 정말 내가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의 어떠한 실패를, 내 실패 속에서 무언가 배운 사람들은요, 내가 내 몸값을 스스로 올릴 수 있는 실력을 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떠한 다시 무너졌을 때 다시 그 단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성공한 사람은요, 어떤 일에서든지 특히 언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한 번 능숙하게 했던 사람들은 제3 언어가 쉽다고 하잖아요. 악기를 하나 배웠던 사람들은 다른 악기 배우는 게 쉽고,
운동을 하나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걸 배우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 원리와 되게 똑같거든요. 성공을 한번 하면 그 성공의 이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것들의 어떤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다음 성공이 쉬운 거죠. 왜냐하면 그 성공을 할 때까지 실패하면 안 되는 그 어떠한 실패 이유를 내가 찾고 계속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터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이러면 어때요? 배우는 게 없어요. 어떤 일에서도 성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 많이 생각 좀 해, 생각. 생각 좀 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편한 파트너들한테도 제발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시간에 이 음악이 맞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밤에 노을이 지고 이러는데 거기서 이 음악이 맞아? 또는 지금의 그 행동이 맞아? 지금의 그 말이 맞아? 생각을 하면 내 행동과 내 어떠한 말과 이런 것들이 조금만,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개선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남들로 하여금 뭔가 인정도 못 받고 얼굴도 인상도 찌푸리게 만들고 왜 이럴까? 생각이 없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뭘 배웠어? 그래서 얻은 교훈이 뭐야? 저는 저희 딸들하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친구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이랬을 때, 가인아, 이번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제일 얻은 게 뭐야? 함부로 나눠주면 안 되겠다. 자기의 마음을.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너무 금사빠였다. 이번 연애를 통해서 얻은 게 뭐야? 배운 게 뭐야? 너무 금사빠였어, 엄마, 내가. 맞아, 금사빠였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얻은 것들, 내가 배워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나를 성숙시키는 질문이다. 또 23번째 질문은요. 사실 이 질문은 쉽게 던지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 근데 이런 질문은 저는 사실 술 먹고 취하면 제가 파트너들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라 내가 원하는 게 뭔 것 같아? 이런 거 자꾸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들을 곤란에 빠뜨리기도 하는데 183페이지에 중간에 저를 리더로서, 동료로서, 친구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씩 우리가 너무 진지 모드 말고요. 진지 모드 말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던져보는 거. 우리 여기 너무 예쁜 부부들이 참 많은데 우리 정미경, 문양우 사장님 부부도요.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나를 어떻게 생각해? 어, 와이프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나를 뭔가 가족으로 보니까 그쵸? 아이들이 엄마로만 보니까 밥 안 해주는 거 막 이런 거 불만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나를 진짜 인생의 동반자, 서로 성장시켜주는 어떠한 뭔가 서로의 존중을 해줄 수 있는 리더로서 인정해주는 이런 관계에 맺었을 때 서로에게 바라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부모님한테 왜 제일 편한 게 엄마잖아요. 지금도요. 엄마한테 연락 오면 엄마 왜? 나 지금 바쁜데? 근데 정말 진짜 나에게 VIP잖아요. 엄마라는 존재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인데 엄마 바빠 왜?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럼 한가할 때 연락해 이러고 전화 끊을 때 사실 마음속이 좀 씁쓸한 내 삶의 VIP인데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엄마로서의 단계를 나를 그냥 밥해주고 날 낳아준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그냥 그런 관계에 되거든요. 근데 진짜 깊이 있게 나를 진짜 이렇게 만들어주고 성장시켜주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어떠한 그런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해주면 그런 대우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나를 뭔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저 얼마 전에
어떤 파트너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구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알고 싶었구나라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원칙과 가치관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질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24번째. 이 질문은요, 여러 가지에서 쓸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89페이지에 왜 그것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약간의 내가 의견이 다를 때 왜 그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해요? 라고 묻는 건 사실은 의견이 다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대의 진정한 동기를 물어보고 상대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에 대해서 또 그게 진짜 맞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싶을 때 질문을 던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낼 수 있을 때 던지는 질문이죠. 그래서 특히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던질 때는 언제냐면 뭔가 참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 오늘 파트너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당신의 잘못이 이거다라고 딱딱딱딱 짚어서 얘기해 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본인 자신을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저는 참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본인은 그걸 안 참고 하겠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리더들이 참아주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안 참고 그 파트너를 지적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사장님, 왜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기대가 뭐예요? 만약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상대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 사업을 더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하고 싶을까요? 라고 이렇게 뭔가 그런 상대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반응들, 이것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것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 질문에 도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굉장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아줌마든 아저씨든 성향에 따라서 추측해서 팩트가 아닌 일들을 추측해서 사실인 양 얘기하는 경우들 많아요. 그분 마음은 진짜 그게 아닌데 자기가 자기 마음처럼 생각을 하는 거, 자기 생각처럼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물어요. 사장님, 그게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라고 어떤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사장님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그거를 진짜 확인하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상대가 너무 추측해서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게 만들거나 이럴 때에는 물론 그분은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질문도 필요해요. 근데 내가 사실은 그게 좀 능숙하지 않아 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준비 없이 막 던지는 거 저는 이거는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손수첩에다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만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분이 저희한테 상담을 웬만해서 요청하지 않는 분인데 상담을 요청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때 저도 그분에게 어떤 문제일지 대충 알다 보니까 질문들을 던지고 그분에게 본질적으로 다가가는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성장하는 게 제가 더 바라는 부분이잖아요. 이분이 성장할 수 있는 질문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던져주는 거죠. 그건 준비된 자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25번째, 196페이지에서 나오는 질문은요, 어, 너무 장황하게 뭔가 사장님 뭔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궁금한 게 뭔지가 5분이 지나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여기 저도 이제 이럴 때가 좀 가끔 있어요. 뭔가 당황스럽고 부탁하고 싶고 이런데 말은 안 나오고 질문은 해야 되고 이럴 때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럴 때 오히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미 상대를 짜증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바빠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5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질문이 나오는데. 그래서 질문을 빨리 던지면은요. 상대가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궁금한 거를. 근데 너무 장황하게 미리 설명을 하고 또 그 설명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초점을 잃어버리는 경우, 흔들려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질문들을 난해하게 하지 말고요. 뭔가, 대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삥삥 돌릴 때 사장님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뭐예요? 아까 질문한다 그랬는데 그 질문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주는 것도 굉장히 핵심으로 빨리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어제 그제였나요? 오늘이 그제였나요? 어제였네요. 어제 스피치 하는데 NBA 스피치를 제가 그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은요. 딱 할 말을 딱 해요. 그쵸? 해야 될 말. 어제의 본질은 NBA 끝나고 뭐였냐면 MBA를 마친 들은 소감이었어요. 그쵸? 근데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요, 생각하고 말을 한 적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듣고 나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 NBA 소감 스피치. 근데 우리도 다 그런 실패를 한 거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어디를 가면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그 질문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6번째는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피터 드러커의 모든 책에 나오는 어떠한 정말 중심적인 얘기인데요. 여기를 싹 정리해준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204페이지에서 피터 드러커의 5가지 질문. 이 앞에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이 26 챕터만큼은 정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음, 당신이 유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들은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심을 공유하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우선순위와 목표는 무엇인가?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러분, 삶에서요, 이 5가지 질문만 매일 내가 곱씹을 수 있다라면 사실은 하루하루를 너무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죠.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이게 분명한 사람은 하루하루 그렇게 의미 없이 살지 않아요. 가치 있게 살거든요. 두 번째, 그 사명을 위해서 유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 정도 이렇게 성공하면 무슨 예수님처럼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부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저 역시 사람인지라 결이 같고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해외여행을 가도요, 파트너들하고 결이 맞는 사람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싶거든요. 마지막 밤 내가 비싼 와인을 사갖고 갔을 때, 마지막 밤만큼은 뭔가 결이 같고 저도 힐링될 수 있고, 왜, 어떻게 저라고 맨날 이렇게 동기부여만 시켜주겠어요? 안 되는 거. 사람은요,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결이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가치관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맨날 술 먹고 어디 나이트클럽 다니고요. 맨날 어울려 다니면서 막 이런, 나쁜, 이런 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어울려요.
어, 뭐 골프를 치고 뭐 보험을 하고 다단계를 하고 뭐 이러면 뭐 바람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골프 안 쳐도 바람 날 사람 바람 다 나요. 그죠? 가치관의 차이예요. 그거는 가치관.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뭐냐면 중요한 인간관계를 내가 어떤 게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은요. 내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뭔지 저 사람은 천하 없어도 자식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아 타협하지 않아 그걸 자꾸 내가 그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감이 있다라면 그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는 어떤 건지 들여다 봐야 되는 거야. 남편에게 바라는 게 있으면 남편이 나에게 바라는 거. 저는 지금까지 저희 이명진 사장님 저에게 바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뭐였냐면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바라는 게 없거든요. 왜? 정말 밥을 차려주는 밥을 너무 좋아해요. 심지어 젓가락 숟가락 놔주는 거.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제가 밥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클린을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이제 밥을 안 해도 되는 그래서 혼자 쉐이크 타 먹고 혼자 너무 행복한데요. 어쨌든 서로에게 바라는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 게 습관이 됐었어요. 어쨌든 좀 짜증도 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근데 그걸 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바라는 걸 해주는 거야. 제가 원하는 삶을. 상대는요, 서로. 이건 파트너도 마찬가지. 서로 바라는 거를 해주면, 내가 거는 기대만큼 해주면, 그게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장하고 계시는데 지금 첫날부터요 우리 이경희 교수님이 인하대 저기 의사 쌤이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그 미라클 돈독에 참여하고 있으세요. 전반전 분명히 의사로서도 성공하셨잖아요. 진짜 훌륭한 의사시고 훌륭하게 성공하셨는데 이 메아테크를 아시고 진짜 정말 시스템에 누구보다 이렇게 조인하고 계세요. 제가 이분의 동기가 처음에는요, 언니를 위해서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언니를 도와주고 싶고, 언니를 성공하게 만들고 싶고. 근데 이 동기가 바뀐 거예요. 저는 사실 나중에 만난다면, 나중에 아니라 뭐 언제든 만날 수 있는데, 우리 교수님의 계획은 뭘까요? 앞으로 지금부터의 계획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져줬을 때 이제는 언니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 삶에 언니를 위해서 굳이 이렇게 새벽까지 들어와서 그죠? 이게 서로의 질문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깊이 있는 질문이고요. 이런 모든 질문은 나에게 먼저 해줬을 때 훨씬 더 우리가 더 멋진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나눌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앞으로 리더가 되었을 때 필요한 부분, 또 이렇게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내일 또 좋은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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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